안녕하세요. 희동의 작가전 희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지금 뉴스가 계속 떠들썩합니다.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혼자서 2골을 넣고 요렌테가 1골을 넣으면서 오늘 경기에서는 4대3으로 졌지만 8강 1차전에서 토트넘이 1골 넣어서 1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승점은 동일하고 합산 스코어에서 4대4로 동점이지만 토트넘이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이겨서 8강에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축구에 대한 간략한 쉬운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보는 중에 이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물론 이거 아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축구에서요 피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제축구연맹입니다. 피파는요 피파가 주관하는 유명한 경기가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UEFA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이죠. 유로, 챔스, 유로파 이런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챔피언스 리그는 챔스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가 해당되니까 별로 세계 축구에서 사실 큰 영향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AFC입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입니다.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그리고 아시안컵 바로 여기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그 외에도 남미 축구 연맹이라든가 여러 대회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축구에서 가장 많이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아니겠지만 축구 팬들이라면 이 부분 경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가장 재밌거든요. 실제적으로 월드컵보다 여기 유로 대회가 경기 보면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기면 축구는 승점으로 경기가 돌아갑니다. 야구처럼 순위를 따져서 4위에서부터 해서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축구는 무조건 정규리그에서 승점이 앞서면은 플레이오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또 축구는 플레이오프나 그런 거 할 리가 사실은 그거는 다른 대회 나가는 거 결정할 때 잠깐 할 뿐이죠. 자, 그리고 승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승점 1점, 패하면 승점 0점, 승점 몇 단 말이죠. 그리고 승점이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 골 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골 득실은 뭐냐면요, 그 팀이 여러 조별 예선이면 조별 예선, 그리고 리그면 리그 경기 득점 플러스 득점은 당연히 플러스겠지요. 그리고 실점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지요. 득점에서 실점을 뺀 그것을 바로 골 득실이라고 합니다. 쉽죠? 골 득실. 즉 아무래도 잘하는 팀들은 플러스의 경우가 많겠지요. 약팀의 경우는 마이너스의 경우가 많을 테고요. 그리고 다득점은 언제 따지냐면요, 골 득실이 동률인데, 그런데 만약에 승점과 골 득실이 동률이다. 근데 두 팀의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때는 다득점을 따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A라고 하는 팀은요 득점을 5점을 했고 실점을 1점을 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팀은 득점을 6점을 했고 실점을 2점 했습니다. 그러면 골 득실로는요 동일하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하지만 B팀은 A팀보다 득점을 더 많이 했죠. 이때 다득점에서 앞서게 돼서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실점은 한 점보다 많지요. 네. 그리고 이것마저도 동률일 경우에
그때 따지는 것이 바로 승자승 원칙입니다. 비교할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요, 두 팀이 골드실과 다득점이 동일합니다. 근데 A팀은 B팀한테 이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B팀은 A팀한테 졌죠. 이렇게 될 경우에 B팀과 A팀이 골드실, 다득점 동일할 경우에 A팀이 이긴 겁니다. 왜? 승자승 원칙에서 A팀이 B팀보다 앞서니까요.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제3자, 이것도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 제3의 다른 팀하고 어떻게 전적이 나왔느냐, 그것을 따져서 승자승 원칙에서 앞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피파 주관하는 대회, 그리고 아시아 축구연맹 주관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요, 골드실, 다득점, 승자승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UEFA 주관하는 경기 대회에서는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승점이 동일할 경우에 승자승 원칙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실과 다득점 이렇게 따집니다. 물론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그때는요 생소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페어플레이 점수. 이게 뭐냐면요, 퇴장, 그리고 경고, 옐로카드죠. 그 외에 파울, 여기에 대한 점수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겠죠. 요거 따져서 페어플레이 점수가 좋은 팀이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올라가게 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요, 축구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화랑 비슷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흥행. 자, 무슨 말이냐면요, 축구 경기를 보는 팬들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볼 맛이 나야 돼요. 그런데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시니까요, 파울을 너무 안 해요. 파울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을 질질 끕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경기가 루즈해지면서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페어플레이 점수는 지난 월드컵 때 말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때 페어플레이 점수가 가장 높았던 팀이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16강 진출한 팀 중에서 가장 경기를 재미없게 하는 걸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흥행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축구도 흥행이고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거든요. 제가 더 한 가지 좀 적나라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아시아의 축구 월드컵 진출권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아시아요? 3.5장입니다. 그러면은 남미는 몇 장일 것 같습니까? 여기도 3.5장입니다. 유럽 몇 장일 것 같습니까? 유럽 9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아시아가 많지가 않네 얘기하겠죠. 자,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아시아가 국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수준은 제일 떨어집니다. 실제예요.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일본, 이란 이런 나라들이요, 유럽의 약팀들하고부터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유럽의 약팀들은 아시아의 강팀보다도 잘하거든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9장이에요. 남미 3.5장. 아시아보다 국가수도, 인구수도 적고 수준 높은데 뭐 많다 하겠지요. 하지만요, 축구 잘해요 남미들요. 그러면 이 3.5장 결코 많은 거 아닙니다. 찍으면요, 수준에 비했을 때요. 자, 유럽 9장이에요. 유럽 많다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저처럼요,
축구 광팬들은요, 아시아 진출권을 좀 줄이고, 이거 좀 줄이고 유럽 진출권을 높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 나가도 좋아요. 재미있는 축구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재미있는 축구를 보고 싶지, 우리나라 나가는 축구는 안 보고 어찌 보면은 꼭 우리나라가 나가서 잘한다 그런 보장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실 제가 봤을 땐 한 12장 정도는 있어야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나라보다 월드컵에 많이 못 나온 나라들, 스코틀랜드, 웨일즈,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요, 우리나라보다 축구 더 잘합니다. 단지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독일 있죠, 네덜란드 있죠, 프랑스 있죠, 스페인 있죠, 포르투갈 있죠, 이탈리아 있죠, 잉글랜드 있죠, 벨기에 있죠. 이런 나라들 우승 후보들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스웨덴 있죠, 덴마크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나라들, 웨일즈, 뭐 스코틀랜드, 스위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요, 우승 후보들도 상대하기 꺼린 나라들입니다. 잘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월드컵 진출 더 많이 줘야 안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여섯, 열네. 제가 적응하면 14장입니다.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왜 아시아에 이렇게 수준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진출권을 많이 주느냐?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인구 때문이에요. 국가도 많고요. 더구나 요즘에 아시아 국가들 급부상하고 있죠. 뭐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일본 있죠, 우리나라 있죠, 싱가포르 있죠, 중국 있죠, 대만도 있죠. 요즘 인도도 급부상하고 있죠. 인도 있고 베트남도 급부상합니다. 잠재력 무시 못한 나라죠. 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이라크 많이 있어요. 경제 규모가 워낙 크거든요. 인구도 워낙 많거든요. 중국만 해도 인구가 14억이 넘어요. 인도 인구 10억 넘습니다. 자, 이 두 나라만 해도 인구 24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흥행에서는 이런 나라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 수준 떨어지지만, 솔직히 수준 너무 떨어져요. 수준 떨어지지만 진출권은 많이 줍니다. 흥행 때문에요. 중계권 중요하잖아요. 축구를 많이 봐야 돈 되잖아요. 피파가 돈에 민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승패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그러면은 챔피언스 리그가 뭔지, 유로파 리그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축구연맹 기준으로요, UEFA에서 리그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죠,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미어 리가, 줄여서 라리가라 부르죠. 그리고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그리고 또 어디 있노? 프랑스 리그 앙, 리그 1이 아니라 리그 앙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리에 A,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 A, 네덜란드 에르디비지, 이런 나라들요, 이런 각 리그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1위에서 3위까지는 4장, 4위에서 6위까지는 3장, 7위에서 15위까지는 2장, 16에서 53위까지는 1장, 이런 식으로 진출권을 줘서요, 이런 나라들의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붙입니다. 그게 바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유로파 리그 우승팀, 이 팀에게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점수 어떻게 매기냐면요, 이거는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그리고 유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이런 등등에요, 대회에서 그 팀이, 그 리그가 속해 있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죠. 뭐 4강까지 올라가건 하죠. 그러려면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 점수 합산 스코어를 다 모아서 순위를 매깁니다. 현재 지금 1, 2, 3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 세 개 리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4위는요 포르투갈의 프리미어라리가, 5위 프랑스 리그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그앙도 급부상 많이 했습니다. 워낙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위가 내장이니까 4위까지 간다 보면 되겠죠. 이거는 3위까지 간다 보면 되고요. 요거 다음에 있는 준 상위 팀들 있죠. 이 팀들은 어디로 가냐? 유로파 리그로 갑니다. 그리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 리그에서 3위 한 팀도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원래 챔스가 어쨌든 유로파보다는 한 수준 높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경기를 해서 챔피언스 리그의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리버풀 경기를 계속 준결승을 하고요. 토트넘 대 아약스 준결승을 합니다. 아약스는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명문팀이죠. 요한 크루이프 주식가 레전드인 명문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잠깐 정리해놓고 보니까요,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줄여서 쓸게요. EPL, 잉글랜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는 약자거든요. EPL 팀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8강까지 올라온 팀 보면요, 토트넘, 리버풀, 맨유, 맨시티, 4개 팀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몰라겠어요. 라리가 바르셀로나 있죠? 레알 마드리드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세비야 있죠? 세비야 있습니다. 다 몰락하고 지금 바르셀로나만 남았습니다. 두 팀은 16강에서 탈락했죠. 이 팀은 아예에서 탈락했습니다. 올해 세비야가 맞나? 헷갈리기 시작하네. 아무튼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또 몰락했어요. 자, 어디 나왔습니까? 도르트문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 나왔습니다. 또 한 팀이 나왔죠. 두 팀이 더 기억이 안 났네요. 갑자기 그거 네이버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이 팀들도 다 몰락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축구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독일, 그리고 클럽은 레, 바, 윈, 무슨 뜻이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바르셀로나 빼고 1, 레바민 다 몰락했어요. 그리고 또 전통의 강호인 유벤투스, 세리에 최고의 명문팀이죠. 유벤투스가 큰 경기에 정말 강합니다. 유벤투스도 탈락했어요. 몰락했어요. 아약스한테 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리그 간에, 그리고 또 그 리그 내에서도 팀들 간에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 B팀 1위 팀이에요. 리버풀 C팀 2위 팀이에요. 토트넘 B팀 2위 팀이에요. 아약스 E팀 2조 2위 팀이에요. 즉 B조 1위, B조 2위, C조 2위, E조 2위. 자, 이렇게 4강이 남았는데요.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 전부 다 2위입니다. 2위. 조 2위 팀들의 혁명이죠. 조 2위 팀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가 이런 질서로 잡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오늘
2득점 했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3골 넣은 유일한 선수예요. 홈에서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가요 16강을 결승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를, 결승은 단판 승부고요, 모든 경기는 홈 앤 어웨이 경기를 합니다. 홈 앤 어웨이 경기. 그래서 홈 앤 어웨이 경기를 해서 점수라든가 매겨서 올라갔는데요. 조별리그 때는 그렇게 홈이나 어웨이 경기가, 홈 득점이냐 어웨이 득점이나 별로 안 중요하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대3으로 졌지만요, 앞에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지요. 새 경기장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정규리그에서도 첫 골을 넣었고요. 자, 그렇게 돼서 합산 스코어가 4대4지만 맨시티는 오로지 홈 득점이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홈 1점, 원정 3점 앞서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축구를 볼 때요, 홈 득점이냐 어웨이 득점이냐, 홈 실점이냐 어웨이 실점이냐, 이걸 잘 따져서요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웨이에서 1점은 단순히 1점이 아닙니다. 0.5점도 가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요, 홈에서 실점하는 거는요, 득점하고 단순히 1점 실점한 게 아니라 0.5점도 같이 실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8강에서 3골 넣은 유일한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우리의 손. 8강에서 3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뽑혔습니다. MOM, Man of the Match. 최고 경기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한 명한테 주는 상이죠. 자, 8강에서 제일 잘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손 캡틴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MOM이 됐는데, 아쉽게도 아약스와의 1차전, 즉 토트넘 홈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못 나옵니다.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하거든요. 오늘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2차전 아약스 원정에서는 나올 겁니다. 네, 그때도 손흥민 선수 대활약하길 기대하면서요, 우리 비교적 토트넘이 바르셀로나 리버풀보다는 조금 쉬운 상대인 아약스 만났습니다. 물론 아약스도 못하는 팀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입니다. 아약스 홈구장이 아약스 아레나에서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로 이름 바꿨지요. 축구계 최고의 레전드인 요한 크루이프가 아약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 사망 이후에 아약스 경기장 이름을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비교적 쉬운 상대인 아약스 상대가 됐는데, 아약스가 무시 못하는 것은요, 이 네 팀 중에서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팀입니다. 즉 기세가 오르면 무섭단 말이죠. 그리고 아약스도 바이에른 뮌헨과 예선에서 1대1로 3대3으로 2번이나 비겼고요. 그리고 16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이죠. 직전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3연패한 팀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잡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8강에서 세리에 최강의 팀 유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약스도 지금 상승세가 무섭거든요. 그리고 아약스가 피지컬이 좋은 팀입니다. 즉 세트피스에 강하다는 소리죠. 당연히 수비도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이 좋은 팀은 역습과 스피드에 좀 약한 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4강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요, 물론 한 경기밖에 못 뛰죠. 다른 델레 알리라든가 에릭센,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4강이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가 이겨서 결승에 올라오고 토트넘이 이겨서 결승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두 팀은 B조 1, 2, 2위 팀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재밌게 됐죠. 자, 물론 리버풀도요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2위 한 팀이에요.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한테 졌거든요. 카리우스 골키퍼의 대실수 때문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리버풀은 레알 마드리드 대신에 바르셀로나를 잡으면서 서력하려고도 하겠죠. 같은 리그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자, 축알들은 이걸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축알들은 없습니다. 축알 모신 분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도 경기를 보면서 왜 오늘 경기 졌는데 왜 토트넘은 좋아하고 맨시티는 싫어하지? 이렇게 의문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또 총점이 동점인데 왜 토트넘이 올라가고 왜 맨시티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었을 건데 바로 어웨이 득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축구에 대한 유튜브고요. 제가 앞으로 축구에 대한 유튜브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